공천하지 않기로 한 거를 바꿔서 공천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실망이 좀 크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당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했습니다. 단지 그 결과가 참담한 것이어서 그에 대해서는 당원과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이상하게 윤석열 전 총장께는 좀 관대해 보이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한때는 대통령이 되면 검찰총장 누구 시키겠나 해서 제가 윤석열 총장을 지목한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눈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봤으니 결국은 그분이 잘 속이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이 아주 시원시원한 것 같지만 대단히 거칠고, 그래서 본인이 재선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미국의 위상이 많이 추락했었죠. 이 지도자의 언어의 품격과 신뢰도가 국가의 위상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1위 공약이니 제2공약이니 공약으로 발표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기본소득으로 사실 지지율 1위가 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게 공약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제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인 건 맞습니다. 근데 선거도 개시되지 않았는데 공약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저께 기본주택 관련해서 어디 시범단지가 있다고 그러셨죠? 시범단지가 아니라 시범적 사업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소규모의- 있다고 조그맣게 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거기가 네. 어디죠? 정확한 위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음 토론에 알려주실 수 있으시죠? 본인이 찾아보시죠. 본인이 찾아보시죠. 하고 계신 분이 알려주셔야죠. 저도 알아봐야 되니까요. 도시공사에. 알아서 알려주세요. 네, 네.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그전에는 그렇게 자신감 넘쳤는데 지금 부자 몸조심 하시는 건지 김 빠진 사이다가 아니냐 이런 우려가 듭니다. 저는 되게 민망했어요. 갑자기 바지를 내리겠다라는 그 표현이 좀 놀랍기도 하고요. 좀 엉뚱하기도 하고요.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사과를 하시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 종일 시끌벅적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한두 번도 아니고 근거도 없는 일을 우리 그 해서 토론의 품격을 떨어뜨리니까 네, 네, 네. 네, 그 정도 그래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 질문 유감스럽게 하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열린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 3차 TV 토론 화면인데요. 후보들의 정책 공약 대결이 본격화되면서도 동시에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집중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오늘 오찬을 함께 했죠. 자, 관련 이슈, 정치권 이슈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 경선 네. 한참 진행 중입니다. 3차 TV 토론 잠깐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자정 넘게까지 하던데 예, 기본소득 얘기는 역시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기본소득 이재명 지사의 사실 뭐 트레이드 마크인데 예, 이게 공약이 아니다, 제1공약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공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차 TV 토론, 2차 네. TV 토론, 3차 계속 TV 이제 그 토론까지. 얘기예요. 예, 박용진 의원이 유난히 공격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예. 다른 후보들도 여전히 뭐 공세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토론회의 구도 자체가 이재명 대 반 이재명, 반명 구도. 네. 이재명 대 반 이재명 이 이재명 구도인 것 같아요. 후보가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이 워낙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예, 1위에 대한 견제죠. 과거에 예. 97년도죠. 97년도 신한국당 구령 때도 이회창 이제 후보가 1위를 달렸었는데 네, 그때도 이른바 반창연대, 반이회창 예.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 항상 1위 후보들에 대해서 다른 주자들의 견제가 많은 건 뭐 당연한 거예요. 예. 그런 구도라고 봐야죠 일단. 네. 그런데 이재명 비이재명 구도가 아닌 지금 명추연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이재명 지사 쪽에 편에 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굉장히 좀 의아했어요. 네. 그 추미애 후보는 뭐 누구나 아는 뭐 친문, 이제 검찰 개혁, 선봉 뭐 거기 연관되는 그 맥락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후보는 거기에 이제 대척에 있는 후보, 예. 그 여러 후보들 중에서 그렇게 구도가 나눠져 있는데 기본소득에 대해서 옹호도 하고 그 이전에 또 경선 일정에 관련돼서도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 섰고 저희 뭔가 이제 보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이 구도가 계속 갈지는 모르겠는데. 네. 추미애 후보로서는 이제 1대7 구도잖아요. 지금 8명 후보니까. 네. 이 구도에서 계속 이재명 후보를 공략하는 게 공세적으로 나오는 게
자신의 입지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을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게다가 또 하나는 중도로의 확장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미애 후보를 이제 평가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상쇄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재명 후보의 이제 그런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게다가 이제 자신의 강성 이미지도 좀 누그러뜨리고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계산이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나서 보다 중요한 거는 다른 후보와의 차별화를 통한 존재감 이런 것들이 같이 작동하는 게 아니냐. 일단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여권의 선두주자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견제 지금 야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임차인이다라는 연설로 화제가 됐었던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이 지사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윤희숙 의원의 발언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가 토지 주택 매입공사, 주택관리공사 이런 걸 만들어서 사실 싱가포르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조그마한 도시 국가인데 만약에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투기를 방치했으면 저 나라 망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저 나라가 부동산 문제 때문에 집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게 되는 것은 결국 국가가 그 토지를 거의 다 매입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국토의 한 80% 정도를 다 국가가 매입했죠. 무슨 정부미도 아니고 아파트를 쟁여놓고 놀리다가 가격이 올리면 시장에 풀겠다 이런 얘기는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입니다. 이게 허무맹랑함에다가 원리주의 두 개가 합쳐지니까 이제 감당이 못할 얘기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시장의 흐름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도그마가 머리에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표는 또 받아야 되니까 아주 파퓰리즘과 원리주의가 합쳐져서 아주 허무맹랑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네, 뭐 부동산 가격이 워낙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이슈는 내년 대선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자,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한 즉 집을 정부가 사서 집값을 조절하겠다는 생각이에요.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여기 아주 구체적인 걸 잘 모르기 때문에 평가하기 좀 쉽지 않은데 주택을 이제 국가 관리한다는 거잖아요. 네. 땅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주택 자체를 관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좀 이제 기발한 아이디어인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잘 제도적으로 얼개를 짜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임차인으로 이제 유명해졌던 윤희숙 의원이 원리주의와 이제 파퓰리즘이 결합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일단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정책 자체를. 예.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잘 막는다면은 예. 또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러나 기본적으로 시장 원리를 거부할 수 없을 거예요. 이재명 지사가 뭐 그걸 모를 리가 없을 것이고 단지 시장에 맡겨놨는데 주택이 이제 굉장히 급등했고 단지 그러나 이 임대차 3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실패는 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부에. 예. 그런 점에서 볼 때 시장의 원리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국가가 적정히 관리하면서 세제를 통해서 또 보완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어느 하나 쉬운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건 뭐 그 본선까지 계속 가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예, 본선까지 계속 갈 것이다. 이재명 지사의 이 정책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될 듣고 것 같아요.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야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야권 지지율 1위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 오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만났잖아요. 자, 오늘 만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듣고 오겠습니다. 좋은 분위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눴고요. 기본적으로 확실한 그 정권 교체의 필요성과 또 정권 교체를 위한 그 상호 협력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그런 뭐 대강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네. 또 앞으로도 뭐 저희가 서로 연락을 하고 또 따로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의견을 좀 더 좁히고 하여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애쓰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윤 총장님이 나오셔서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구나 하는 희망을 만들어 주셨고 제가 사실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떠시냐고 해서 열심히 다니면서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다고 하는 그 정도 말씀만 들었습니다. 네, 두 사람이 오찬회동을 하고 합의문까지 만들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을 합치고 또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협력을 해 나가자라고 했는데요. 자, 두 사람이 힘을 합치기로 했는데 제3지대 강화를 서로 같이 협력해 나가는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제3지대를 같이 한다라는 게 원래 예. 제3지대를 하기로 했던 거였죠. 일반적으로 두 사람 다. 근데 윤석열 당시에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매우 낮을 때. 낮을 때 지금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 제3지대를
모색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일반적이에요. 윤 예. 전 총장도 말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두 사람 다 합당, 지금 이제 이 안철수 대표는 합당이라는 게 하나의 과제로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의 합당. 그다음에 윤 전 총장은 모두 국민의힘 입당 여부, 시기, 방식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약간 결이 다르지만 두 사람이 또 국민의힘과는 다른 밖에 있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어쨌든 제3지대 이 기득권 정당과는 좀 결이 다르게 뭔가를 모색하겠다라는 막연하긴 합니다만 그런 또 하나의 그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두 사람에게. 그래서 일단 만난 것 같은데 뭐 정권 교체의 어떤 당위성 같은 걸 서로 확인하는 거 뭐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에게 또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 같은 걸 이제 하나의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건데 오늘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중도를 확장하겠다. 그게 여러 가지 이제 합의문인가요? 발표했잖아요. 근데 중도 확장 얘기가 눈에 확 띄는데 근데 최근에 윤 전 총장의 행보가 과연 중도 확장과 과연 부합하는가 이런 의문은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보수 지지층을 주로 만났죠. 저도 이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아마 중도 쪽으로 많이 갈 것이다.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중도나 진보를 아우르는 압도적인 승리로 가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압도적인 그리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 대선 승리 이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너무 안티테제 쪽으로 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물론 윤 전 총장으로서는 불가피한 있을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 반대되는 세력을 이제 규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과도하게 반문, 엔티테제, 탈원전 같은 경우 그런 대표적인 거 아니겠어요?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죠. 문재인 정부의 아주 이념적이기도 하고 정치적이기도 하고 정책적이기도 한 거니까 탈원전 정책이. 그건 뭐 잘 짚긴 짚었는데 엔티테제 쪽으로 지나치게 가면서 특히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던 그 미 점령군 문제 저는 국민의힘도 그렇고 윤 전 총장도 너무 과도하게 반응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물론 논쟁적이긴 해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논쟁을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면서 중도층이 좀 멈칫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의 어떤 용어라든지 수위라든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다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그런 지적들을 듣고서 안철수 대표를 만난 걸까요? 글쎄 모르겠는데 그 안 전 대표는 어쨌든 중도로의 확장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후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제 이 지사의 그 미점령 표현. 과거에 자유한국당 기시감 같은 게 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랬군요. 중도로의 확장성 같은 것들이 조금 멈칫하는 것. 근데 오늘 얘기한 거는 중도로 확장하고 이념과 진영을 넘겠다. 이념과 진영을 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념과 진영 안에 좀 갇혀간 게 아닌지 그런 걸 좀 윤 전 총장 그 캠프나 진영 내에서는 좀 성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가 외람 때나마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총장 별의 순간을 예고했던 인물입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오늘 원희룡 제주지사 지지 모임 희망 오름 이 포럼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여러 대선 주자들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2007년에 이모의 한나라당 경선에 참여를 했고 그때서부터 뭐 대권이라는 걸 가지고서 본인이 많은 생각을 나는 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비교적 참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한 인식도 제대로 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대권 후보로서의 자질은 내가 충분히 갖춘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은 뭐 여론조사상 지지율이 안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뭐 본인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자기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지율이라는 게 그게 결정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전혀 그런 계획도 없고 그런 일도 없어요 지금. 그럼 그쪽에서 연락 오신 건 없으신가요? 최재형 원장이나 김동연 전 부총리와 만날 계획은 따로 있으신가요? 아니 그 사람들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사람들하고 내가 뭘 어떻게 만나고? 왜 만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아니 뭐 만나자고요. 그러면 만날 수는 있는 거죠. 원희룡 지사 지지 모임에 가서는 이제 원희룡 지사가 충분히 대통령 대권 후보로서 자질을 갖춘 인물이다라고 했는데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그 지지율 결정적인 것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게 처음에 얘기했던 그 별의 순간 얘기는 다 이제 옛날 얘기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지지율이라는 게 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 말은 맞죠. 근데
이 말이라는 게 정치인의 말은 거기에 이제 포함된 함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을 뭔가 좀 이게 깎아내리려는 이런 이제 의도가 좀 보이잖아요. 아니,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지율이라는 게 그게 결정적이라고 생각은 안 한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이죠. 예. 지지율이 뭐 계속 고정적인 것도 아닌 것이고. 예. 그런데 만나지 않겠냐 회동설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전혀 그럴 일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왜 선을 긋는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알 수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지금 얼마든지 뭐 사실 뭐 큰 적과 동지도 아니잖아요. 예. 뭐 국제간의 뭐 적군도 아닌 것이고 적국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이 정치적 이해관계라든지 뭐 이런 게 잘 안 맞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만남도 그렇고 최근에 언론 보도 보니까 만나기로 했다가 윤 전 총장 측에서 연락이 왔다고 그랬는데 또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런 걸로 봐서 뭔가 이게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김정인 전 위원장과 이제 윤 전 총장 측 사이에는 그리고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자꾸 여러 후보들을 모색하는 단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원희룡 지사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 평가하는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원희룡 제주지사 지지 모임 국민의힘 의원들 33명이 있어요.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모임에 온 겁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과는 넉 달 만인 것 같은데. 상당히 선을 긋는 듯한 이런 행보를 예. 보였는데 직접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참석을 한 거니까 원희룡 지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굉장히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힌 거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모르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다시 갈라서거나 말의 결이 달라질지는 알 수 없어요. 김종인 예. 위원장이 워낙 이 말이 그 상황이 왔다 갔다 그렇습니까? 해서 저는 그렇게 느껴요. 예.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뭐 승인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말이야 이렇게 보는데 예. 저는 그것도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주자들이 미래에 대한 정책이나 비전을 잘 얼마나 내놓느냐 그게 저는 결국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재형 전 감사원장 만날 계획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김종인 전 위원장이 나타나지도 않은 사람들과 내가 오늘 어떻게 만나겠냐. 만나자고 하면 만날 생각은 좀 있다. 만나겠죠. 란 뜻인 것 같아요. 네, 그쪽에서 만나자고 얘기하면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예. 뭐 모든 주자가 다 만나죠. 왜 안 만납니까? 특히 야권 주자들과 만나는 건데 최재형 감사원장, 전 감사원장은 뭐 아직 정치 참여 선언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상태고 예. 그 정치 참여가 물론 대선 도전이겠지만 그 완전히 또 이 등치가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만나겠다는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금 정치에 참여할 것이다. 처음으로 오늘 공식화했는데요. 했죠.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 이 한계도 있고 본인이 넘어야 할 정치를 한다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제가 이제 앞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에게 예. 뭐 이래야죠, 이럴 것 같아 저럴 것 같다. 넘어야 할 얘기하는 산들은 게 있잖아요. 예. 얘기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첫째 명분부터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 헌법기관의 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윤석열 전 예. 총장은 헌법기관은 아니었어요. 굳이 예. 구분한다면. 예. 그리고 임기도 헌법에 보장된 임기였고 예.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보장된 임기였고 또 명분도 윤석열 전 총장이 정부가 각을 세운 것과 상당히 좀 결이 좀 다른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예.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그리고 이제 판사만 하시던 분이 하던 사람이 나와서 어떠한 정치 언어를 어떻게 구사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 네. 그리고 정치 사실 판이라는 게 예. 우리가 보시다시피 워낙 뭐 멀쩡한 사람도 뭐 엄청난 신상 털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네. 뭐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서 워낙 좋은 얘기가 많습니다만 예. 또 검증 단계에 들어가면 뭐가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게 정치잖아요. 우리나라 정치란 말이에요. 그럼 과연 그걸 견딜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지지율 모르겠어요.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지율이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사실. 지지율이 뭐 현재로서 낮은데 예. 뭐 모르죠. 대권 도전 선언하고 정치 선언하고 대권 선언하고 이렇게 하면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워낙 인지도가 좀 떨어지긴 해요. 언론에 꽤 보도가 많이 되는 편인데 네, 노출도가 높은 거에 비해서는 여전히 인지도가 좀 낮단 말이죠. 예.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걸 극복할 게 많다. 이제 그런 게 정리 작업이 돼야지 좀 뭐가 대선도 좀 선언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비 경선 한창 진행 중인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박 주자들의 움직임과 무관하게 예정대로 경선 버스 출발시킨다는 입장인데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대선에 출마하려는 분들이 뭐 10명이 넘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속아내야 돼요. 제가 이준석 대표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더니 서너 명 정도로 컷오프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좀 이제 그 전에 컷오프 전에는 입당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뭐 안 끼워주려고 하겠죠. 그렇죠. 버스 떠난다고 하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전 총장 정시에 버스에 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출마하겠다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많죠. 10명이 넘죠. 예, 근데 지금 서너 명 정도로 압축한다는 거거든요. 컷오프를 이제 서너 명 정도로 하면은 엄청 치열할 것 많은 같은데.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예비 경선 자체가 굉장히 치열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밖에 있는 이유는 중도로 자꾸 이제 뭔가 다지고 그리고 지지율도 올리고 좀 예. 안정적인 지지율을 가진 다음에 이제 입당하려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제3지대에서 국민의힘에서 경선에서 이긴 사람과 붙고 이런 그림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안철수 대 오세훈 그 구도는 아닌 것 같고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자신의 지지율과 안정세를 가지고 들어가겠다라는 것 같은데 중도로의 어떤 그 안정성 같은 거. 근데 시간이 좀 많지가 않잖아요. 네. 지금 자꾸만 이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얘기도 그렇습니다만 좀 약간 압박하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의도는 알겠는데 네. 이 이른바 선거 전략, 정치적인 그 전략은 알겠는데 일단 유권자들에게 뭔가 헷갈려란 인식을 주면 안 돼요. 그 유권자는 굉장히 기다리지 않거든요. 예. 되게 그건 알아요.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치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최찬영 교수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세요? 빨리 입당하는 게 맞다고 봐요. 빨리 불명확성을 최대한 줄여라. 물론 예. 입당할 건 아는데 그게 자꾸만 오래되면 뭐 흔히 말하는 피로감 같은 게 누적되면은 입당하면 바로 결호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입니다. 홍준표 의원의 저격성 발언 근데 어차피 계속되고 그 있습니다. 산은 넘어야 돼요. 일찍 들어가거나 늦게 들어가거나 어차피 넘어야 될 산이기 때문에 예. 홍준표 대표 전 대표에 대해서 그게 두려우면 정치하지 말아야죠. 예. 당내 이제 그건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건데 일단 지지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중도 유권자들에게 그 불명확성, 불예측성 이런 걸 좀 예. 줄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윤 총장에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재명 지사 바지 발언에 대해서 나훈아식 행태로 사태를 덮으려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의혹을 털고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예. 이게 대통령이 될 사람들은 후보들은 정말 사적인 것도 공적인 거예요. 예.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의 구분 자체가 의미가 없는데 이건 사적인 부분이니까 건드리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예. 사실상 검증이 불가능해요. 이거는. 음. 뭐 사진이 있으니까 CCTV가 있으면 다 나왔겠죠. 근데 안 나오고 있잖아요. 예. 게다가 김부선 여배우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아닙니까? 의혹 아닙니까? 네네. 근데 얘기도 많이 다르고 그렇다면 검증의 영역을 벗어났어요. 이미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후보들이 검증을 해야 되니까 본선에서 야당 후보가 겨루기 전에 이 백신 맞고 나가라 이런 얘기인데 예. 여당 후보들이 네. 흠집 내기로 비치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검증이 가능한 논리와 근거를 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검증 불가능. 예. 그럼 이제 내려야죠. 이제 어떻게 그런 하겠습니까? 사안을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 심증이 가는데 심증을 확인할 만한 근거와 논리와 증거가 없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한다. 바지 논쟁. 이게 말이 되냐고요. 네. 이쯤 해라. 여도 야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도 야도 이쯤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최찬영 용인대 교수와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